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묵독바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비사업지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정말 미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수요층이 고금리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약간의 틈새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두터운 장벽을 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때일수록 더욱 선택과 집중, 분명한 나만의 기준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접근성이 근사치도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돌아서야 되죠. 이건 현실적인 해법이 도저히 나올 수 없잖아요. 최대한 대출을 땡길 수 있었던 2년 전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결이 달라져 가고 있죠. 대출 이후의 후폭풍은 개인 디폴트를 걱정해야 할 만큼 내 집 마련이 자산 가치를 넓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 자산의 괴멸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금융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청약에서 가점을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라 자금을 꼼꼼하게 밟고 또 밟아서 가장 하한 선까지 자신의 기준을 내려서 보수적으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한편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이라면 그렇다고 시원하게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퍼펙트할 때도 별로 없어요. 대개는 이게 또 어중간할 때가 많아. 이럴 때면 정말 머릿속 회로가 과열양상, 그냥 회로가 녹아버릴 정도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중간지대에 서 있다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서울 분양 단지 중에서 그래도 접근 가능한 단지 위주로 가장 입지적인 장점이 눈에 띄는 곳으로 찍어야 이후 집값 하락세라는 대세 약세장의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이후 부동산 반등 시점에서도 원점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분양가라면 아예 접근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가성비로 가자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금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분양가로 진입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가격만 싸다고 덥석 물어버리면 이게 완전 호갱이라는 덫에 갇히기 때문에 이런 미스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코 밀리지 않는 입지를 가진 곳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부동산 하락세가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곳이건 대체로 다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약세장이 아니라 다음의 원점 회복력이라는 탄력성의 그 방점을 찍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같이 서울 정비사업단지 신축들, 예를 들어서 오늘 입주자무지 공고를 발표한 둔촌주공 84제곱이 13억 선, 그리고 장이 4구역도 덩달아서 난리를 쳤죠. 믿는 건 덩치뿐인가? 2800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1330세대. 근데 이렇게 너무 덩치만 믿고 덤비다가 자칫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여기도 84제곱 분양가가 무려 10억에 육박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장이동에서 이 정도 분양가를 때렸다는 게 거의 경악에 가까운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타 발코니 확장비랑 옵션비도 정말 만만치 않는 가격대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수준은 우습게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라는 룰이 서울 정비사업단지 아파트들의 최대 경쟁력이었는데 분양가가 평당 3,000대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그만큼 원가 상승분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비용들이라서 더욱 부담스러운 분양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기존 실수요자들은 배신감 비슷한 느낌마저도 드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서울 수도권 분양가가 84제곱이 10억이 넘어가는 시점에선 확실하게 이 분양가와는 다른 결로 움직이는 곳들에 집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두 곳이 다음 달 12월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전혀 멀리 있는 청약이 아니라는 얘기죠. 먼저 제일풍경채 검단 3차입니다. 요사이 검단이 인천 집값의 분위기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 공급 물량도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상반기 검단의 열풍이 사그러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검단에서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이런 부정적인 관점에선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이후의 경쟁력이 충분한 단지가 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제1풍경채는 작년 12월에 사전 청약을 마쳤던 곳이죠. 이제 본 청약 기간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원래는 올해 9월로 잡혀 있었는데 12월로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공급 규모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8개 동 610세대 중에 551세대가 사전 청약을 진행했는데 사전 청약 이탈자를 포함해서 100세대 이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량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입주 시기는 2025년 6월이 되겠습니다.
평형 스타일은 84제곱과 115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제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분양가, 추정 분양가로 나왔었죠. 842 4억 6천선, 842 4억 6천선, 844 4억 5천선, 115A 6억 1천만원, 115B 6억 1천만원 선으로 나왔었습니다. 84는 4억대, 115제곱은 6억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요즘 막무가내로 던지는 84제곱 10억대 분양가와는 분명 가성비 면에서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통환경 어떻게 될까요? 일단 위치는 AB 20-1블럭,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죠. 도보로 1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학군도 초등학교 부지가 바로 단지 뒤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검단에서도 비교적 좋은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일 풍경채 외에 검단 호반서빗 5차도 최소한의 분양가로 진입 가능한 밀리지 않는 입지를 가진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사전 청약에 이어서 본 청약이 올해 9월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12월로 밀렸네요. 공급 규모 지하 1층에서 시상 29층 7개 동 856세대 중에 사전 청약 771세대를 공급했었습니다. 이 중 올해 본 청약으로 여기도 100세대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 계약 포기자 물량까지 더해지면 더욱 공급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5년 4월, 평형 스타일은 84제곱 유니폼을 통일해서 입고 있습니다. 84ABC, 여기도 분양가가 가성비가 넘치죠. 추정 분양가 84A 4억 6천, 84B 4억 6천, 84C까지 4억 6천, 모두 비슷한 가격대. 교통환경을 보면 제일 풍경채 3차와 거의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죠. 검단 호반 서밋도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 역세권입니다. 이 역을 이용하면 계양역을 통해서 서울 도심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확실한 수로가 만들어지게 되죠. 학구는 호반 주변으로 학교 용지가 풍경채보다는 더 많아 보이죠. 그렇다면 이 두 곳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인천 2년 50%, 서울 수도권 50% 당첨 비율 가지고 있고요. 청약 통장 2년 이상,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규제사항은 전매 제한 5년 정도, 재당첨 제한 10년, 실거주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일정은 다음 달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계속해서 서울 정비사업지에서 쏟아지는 신축 분양단지 84제곱이 10억이 넘어가는 시대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값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축거래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로 나온 집값 추세도 그렇게 하향세를 체감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너무 올랐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피해갈 수 있는 도합 1400세대 규모의 84제곱 4억대 아파트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곳입니다. 검단은 지금의 검단이 아니라 다음의 검단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필터링을 통해서 입지가 떨어지는 곳 말고 비교적 경쟁력이 괜찮은 곳으로 선택한다면 분명한 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하게 잘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